이번 시간도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사실 팟캐스트 이렇게 초대석 할 때부터 꼭 한번 모셔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오늘의 손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제가 부탁드렸는지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태용쌤의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태용쌤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소방공무원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다양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같이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참 잘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소개였으니까 아주 잘해주셨고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오케이. 편하게? 이제는 우리끼리 얘기하듯이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말씀 들었듯이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불 끄는 사람이죠. 네. 파이어파이터. 그래서 파이어파이터. 우리 고등학생 때만 해도 파이어맨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파이어맨이 좀 성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해서 파이어파이터라고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고등학생 때 들었거든? 난 처음 들어봐. 아, 그래? 나는 처음 들어봐, 정말. 그렇구나. 파이어맨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파이어우먼도 있고. 그치. 그래서 파이어파이터. 그렇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물론 그런 성차별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불을 끄는 거니까 파이어맨 하면 불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파이터, 불과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파이어파이터가 성적인 거를 떠나서 더 맞는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이 더 일리 있다. 나는 그래, 그 당시에 영어 인터넷 강의 선생님이 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거든. 근데 너 말 들어보니까 그게 더 그럴듯하다. 그치, 파이어파이터. 아무튼 그래서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잉. 불 얼마나 꺼보셨나요? 불이요? 지금 이제 거의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르긴 해요. 서울 경기권은 굉장히 또 사람이 많은 만큼 공장이라던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만큼 화재도 많이 나고,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은 지금은 굉장히 농촌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막 공장 화재, 엄청 큰 공장 화재는 겪어보진 않았고, 주택 화재라던가 아니면 창고 화재, 자동차 화재, 그런 화재들은 아무래도 꽤 겪었죠. 나는 살면서 불 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 맞아. 그래서 한국에 불이 그렇게 자주 나나? 이 생각도 든 적이 있단 말이야. 나도 사실 소방관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그냥 뉴스에서만 봤지, 사실 주변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에 불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이 일을 하니까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나는 그런 화재는 우리가 다 출동을 하잖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 너가 있는 소방서가 출동하는 그 범위가, 그러니까 그 지역의 넓이,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진짜 애매한데, 이거는 사실 지역의 어떤 넓이로 이 소방관서를 이제 119 안전센터라고 하는데, 센터를 설치할 때 지역의 크기도 고려하지만 인구수를 내가 알기로는 제일 고려를 해. 인구수. 근데 아무래도 그렇구나. 내가 있는 곳이 군 단위. 인구가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센터가 2개밖에 없어. 관할 지역은 되게 넓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 곳은 이제 소방차가 아무리 출동 지령을 딱 받고 출동을 바로 해도 10분 이상 걸리는 그런 멀리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아무래도. 그래서 꽤 넓지? 지역 그 넓이로 따지면 꽤 넓지. 아, 그렇게 인구,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다르구나. 그치. 오, 나 그거 처음 알았네. 왜냐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지금 화재진압대원인데 구급 대원도 같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구급 출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인구도 신경을 어쩔 수 없이 써야겠지. 맞네. 그래서 불 직접 많이 꺼봤습니까? 그치. 뭐 이게 셀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몇 번 커봤냐고 물어봤을 때 몇 번? 이게 사실 셀 수는 없고 이제 이야. 그냥 어쨌든 주택 화재도 몇 번 가고 자동차 화재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그런 것도 꽤 많아. 동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를 그냥 밭에다가 태우시거나 아니면 농작물 수확을 끝내고 이제 뭐 보리대나 고추대 이런 거 이제 그냥 불로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너무 연기가 심하게 나면 막 농촌은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런 분들이 신고하면 어쨌든 우리는 출동해야 되니까 이제 출동해서 이제 그 화재 진압하고. 그러면 신고를 받고 불을 끌어 나갔는데 불이 안 난 경우도 있겠네. 그럼 많지. 그런 경우 꽤 많지. 오늘만 해도 이쯤에서, 이제 오늘만 어떤 해도? 감지기가 센서가 울려서 출동을 했는데 뭐 오작동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행히 사실 가면서 차라리 다행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감지 센서가 이제 작동을 해서 우리가 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가니까 그냥 요리하다가 뭐 음식물 태웠거나 그런 경우. 그래서 오히려 불 안 나면 좀 에이 뭐야 하면서도 차라리 잘 됐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사람이 신고를 안 해도 있어. 그 속보기라고 해서 비상 속보 설비라고 해서 이제 뭐 큰 관공서나 병원급 뭐 그런 이제 그것도 설치 기준이 있는데 그런 데는 뭐 만약에 감지기 작동을 하면 자동으로 얘가 우리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안전한 나라네 대한민국. 꽤 나도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아. 그런 게 잘 작동을 하는구나. 은근히 그치. 맞아. 물론 뭐 아직 갈 길이 더 그치? 남은 아직 대한민국이지만. 그치. 맞아. 연차 말 조심해야 되겠다. 시국인 만큼. 그치. 그래서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럼 신고를 받거나 그렇게 경보가 울려서 불을 끄러 소방차를 타고 삐용삐용 하고 갈 때 보통 어떤 기분입니까? 일단은 이게 우리가 출동을 할 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신고자가 있고 신고자가 119에 전화를 하면 119 상황실에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럼 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듣고 어떤 차를 출동시켜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 119 안전센터로 이렇게 내려보내줘. 그러니까 신고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 관제탑처럼 상황실 그리고 우리 출동하는 출동센터. 그럼 이제 그 상황실에서 딱 지령을 내려줄 때 어떤 상황이니까 출동해라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출동을 하는 건데 이제 뭐 밭에서 불이 나고 있다 뭐 그런 거면 사실 우리도 또 누가 쓰레기 태우나 보다 또 농작물 태우나 보다 약간 그냥 그래 빨리 가서 불 끄고 오자 하는데 이제 주택에서 뭐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다 아니면 차량에서 뭐 스파크랑 그런 불꽃이 튀어오르고 있다 이런 거면 이제 그때는 완전 많이 긴장을 하지. 처음 출동했을 때는 진짜 꽤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일단 종교가 있으니까 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출동하고. 그렇게 처음 불 끄러 나갈 때 긴장했을 때랑 요즘은 많이 달라? 조금 다르긴 해 확실히. 처음에는 사실 누구나 그렇지만 처음에는 엄청 긴장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어쨌든 몇 번 이제 꺼보고 위험한 상황이 당연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우리들의 안전도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그래도 딱 근처에 갔는데 화염이 막 엄청 크거나 연기가 엄청 많이 막 오르고 있거나 그러면 이건 진짜 찐 큰 불이다 하면서 긴장을 좀 많이 하게 되지. 찐불, 그냥 찐불, 어떻게 보면 큰 불 또는 찐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창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반 정도 되는 건물? 아니면 그 고등학교 뒤에 그 특별활동실이 있었잖아. 한 4칸, 교실 4칸, 5칸. 뭐 그 정도 크기, 그 높이는 이제 한 3층 높이 되는 그런, 그것도 사실 경기권에 있는 창고에 비해서는 되게 조그만 창고인데 그런 데서만 화재만 나도 사실 화염이랑 뭐 연기랑 그런 게 몇 킬로 전에서부터 다 보이기 때문에 딱 출동하면서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긴장하고 들어가지. 막 장비 같은 것도 미리 다 체크 좀 더 한 번 더 하고. 몇 킬로 밖에서부터 보여? 그럼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는 게 딱 보여. 그럼 이제 와. 사실 별거 아닐 때는 별거 아니네 하는데 이제 딱 몇 킬로 밖에서 봤을 때 검은 연기 막 오르고 있고 막 불꽃도 보이고 하면은 야, 긴장하자 해가지고 이제 팀장님이나 누가 면체 잘 챙기고 장비 잘 챙겨라 하면 이제 그때는 좀 긴장하고 아무래도 들어가야지. 그렇게 팀장님도 계시고 옆에 동료들이 좀 있으면 그치. 그나마 그치. 긴장이 덜 하겠네. 그치. 아무래도 어쨌든 베테랑들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되게 마음이 조금 훨씬 낫지? 막 서로 좀 긴장되네요 이런 말 안 하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 한 번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하지는 않았어. 그런 말은. 오. 또, 그치. 근데 혼자 속으로, 좀, 이번에 좀 긴장해야겠다. 속으로만 이제 생각하는 거지. 뭐 하긴 그래. 그 옆 사람이 저 긴장돼요 이러면 그러면 나도 이제, 나도인데 이러면서 이제 같이 긴장하게 되니까 그냥 속으로만 이제 하고, 어쨌든, 내 옆에 누가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거는 또 큰 힘이 되니까. 불 끄는 호스라고 그러나? 소방 호스? 소방 호스랑 그리고 관창. 그것도 2인 1조로 하지 않아? 기본 원칙은 이제 최소 2인 1조. 건이 너는 그러면 보통 뒤에서 잡아주나?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지금 편성은 한참 선배가 계셔서 그분이 이제 관창 잡으시고 나는 이제 뒤에서 관창 보조하고 보통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 얘기 하면 안 되려나? 뭐 어떤 거? 해도 돼. 뭐? 아니 그 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거 같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창고 화재 간 적이 있는데 내가 그때 이제 1년이 좀 안 됐을 때야. 한 7개월? 8개월? 그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이제 창고에서 크게 화재가 났어.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착 한 2km 전인데도 이제 막 불꽃이랑 검은 연기가 이렇게 오르는 거 보이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내 앞에 한 20년 넘게 하신 이제 선배가 관창 잡으시고 나 이제 뒤에 따라갔단 말이야. 근데 진짜 생각보다 뜨거워.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는 이제 뒤에서 어쨌든 선배가 가니까 따라가는데 나는 점점 이제 뜨거워지는 거야 막. 그래서 이제 뒤로 좀 빠지면 안 되나? 아니면 좀 그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뜨거운데 하는데 선배가 자꾸 한 발 한 발 앞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약간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거기서 내 혼자 빠져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치. 어쨌든 같이 따라가서 이제 화점 방수하고 근데 그래도 너무 이제 어쨌든 선배도 뜨거우니까 사람이잖아. 뜨거운 걸 이제 느끼니까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옆에도 이제 다른 관창 라인 하나 더 따라오니까 이제 옆에 애들한테 들어오라 하고 잠깐 나가 있자 해서 이제 잠깐 나가 있고 나가면 이제 또 이제 물 한번 쏴주면서 열 식히고. 너희 몸에? 우리도 그냥 왜냐면 진짜 딱 그 느낌이야. 찜질방 가면 열감아 있잖아. 열감아.
거기 들어오면 진짜 막 뜨겁잖아. 확 완전. 올라오잖아. 근데 거기를 계속해서 더 아예 숯 피워놓은 대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점점 계속 뜨거워지고 진짜 꽤 많이 뜨겁더라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더워. 진짜 잠깐 있어도 막 뜨거운데? 근데 만약에 응. 지난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어떤 거? 선임 소방수님께서 그 선임 소방관님께서 막 한 걸음 두 걸음 막 가는데 뒤에서 막 못 가면 그러면 좀 낮춰야겠지 아마? 그런 적은 없긴 한데 근데 그러면 아마 좀 이제 그때는 그냥 그래도 이제 현장 활동 끝나고 이제 나중에 좀 난처해지겠지 아마 상황이. 아 그치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생명도 또 중요하잖아. 그래서 물론 다행히 그때 창고는 그 안에 우리가 구조 대상자가 없었거든. 다행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다행히 뭐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았지만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면 이제 선배한테 얘기해서 저 좀 힘든데 잠깐만 나가 있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갔다 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건이 너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었지. 진짜 다행이지 그것도. 이야, 멋집니다. 그런 상황 없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용감해야 되겠다 그거. 생각보다 나도 훈련 받을 때는 훈련은 또 훈련이잖아. 근데 진짜 실전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실전은. 근데 훈련도 진짜 불을 그치. 훈련도 피워- 진짜 불 피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 아 진짜?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장치가 있어. 몰라 이것도 소방학교마다 다 다르거든. 전국에 소방학교가 뭐 서울 소방학교 있고 경기 소방학교 뭐 충남에 뭐 중앙 소방학교 호남권에 광주 그리고 경남권에 뭐 부산 소방학교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강원도 강원 소방학교 이렇게 있는데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화재를 이렇게 가스로해서 이제 불을 피우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 현장이.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훈련하긴 하는데 거기도 좀 뜨겁긴 해 똑같이 막 어쨌든 불 피워놓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실제랑은 좀 다르긴 하지. 아 그치 실제랑은 다르지. 아무래도 조금 다르지. 근데 너도 찜질방 가니? 찜질방 지난주에 갔어. 아 그래? 아니 웃긴 게 이게 우리는 우리 팀이 되게 좋아 분위기가. 우리 팀은 한 젊은 직원들 몇 명이서 매일 저녁 먹고 다 같이 여기 소방서에 헬스장이 있단 말이야. 체력 단련실이. 거기서 다 같이 운동을 하거든. 다 같이 운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친해. 그래서 딱 지난주였다. 딱 지난주에 1박 2일로 그냥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이제 놀았단 말이야. 근데 하필 또 비가 왔어. 그날 원래는 막 풋살하고 족구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하필 비가 와서 어디 가려 하다가 찜질방 가자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 원래는 안 가는데 난 몇 년 만에 갔는데 가서 다 같이 야 훈련하는 기분이다 약간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한 번씩 해야 된다 가가지고 제일 뜨거운 방 가가지고 누가 오래 있나 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랬어. 야 진짜 그렇게 했네. 찜질방에 진짜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 그러면 열감화에서 좀 잘 버티겠네. 모르겠네. 일반인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있지 않을까. 정신력이 정신력. 정신력으로. 그럼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 지금까지 불 끄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불 끄는 거 외에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합니까?
여름에는 벌집 따러 진짜 많이 가. 이게 가끔 내가 소방관인지 아니면 벌 잡는 땅꾼인지 헷갈릴 만큼 어떻게 보면 좋은 거야. 그만큼 화재 출동은 덜 하다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바쁜 건 시민들한테도 안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어쨌든 현장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화재가 많이 난다거나 구조 상황이 많다거나 그렇지. 위험한 상황이 그렇지. 많다는 건데, 화재는 다행히 점점 어쨌든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화재는 그냥 선배들 얘기만 들어봐도 한 10년,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많이 없다고 해. 근데 요즘에는 여름에 말벌, 장수말벌 또는 이제 등검은 말벌, 그런 말벌류 잡으러 진짜 많이 다녀. 일단 너무 힘들어. 내가 이번 여름 스프레이 뿌려서 잡잖아. 맞아. 그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옷을 입어야 돼. 보호복을. 근데 그게 바람이 아무래도 걔네가 틈새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막 비닐로 된 옷이야.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해. 여기만 이제 플라스틱 아무튼 그런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땀복이네, 땀복. 그거는 진짜 또 한여름이잖아. 올해 또 엄청 더웠잖아. 36도, 37도 그렇게 올라가잖아. 올해 그거 한번 딱 입고 벌집 통째로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뿌려서 없애거나 하면은 진짜로 땀 범벅이야 그냥. 좀 너무 별로야. 근데 그걸 하루에 많으면 저번에는 하루에 막 12번 가고 막 그러거든. 하루에 진짜, 12번? 진짜 계속 가. 막 밀려. 전화가 와. 출동 지령이 오면은 막 상황실에서 연락을 줘. 혹시 지금 벌집 제거 출동이 또 들어왔는데 나갈 수 있냐? 아, 네. 지금 이거 하고 제 전화 드릴 테니까 바로 또 지령 내려주세요 하면은 딱 하고 끝나면 또 다시 전화해서 출동 지령 또 받고 바로 또 가고. 생각보다 그게 여름에, 특히 이번 여름이 너무 힘들었지. 막 너무 덥고 쉽지 않았어. 그걸 땅꾼이라고 해? 벌 잡는 사람들? 땅꾼은 원래 뱀 잡는 게 아마 땅꾼일 텐데, 벌 잡는 건 또 따로 모르겠네, 이 명칭을. 근데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장수말벌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엄지손가락보다 내가 엄지손가락만 하거든 거의. 이거보다 큰 건 아직 못 본 것 같긴 한데, 사람마다 엄지손가락 크게 다르니까 거의 진짜 큰 거는 한 8cm, 9cm 될 거야. 큰 거는 7, 8cm 될 걸. 근데 걔네 이렇게 딱 잡잖아. 우리가 김장 비닐봉투처럼 두꺼운 거를 써. 딱 잡아가지고 이제 보고 있으면은 잡았다 이 자식. 그럼 이 안에서 막 날라다니거든. 이 자식. 윙윙 하는 소리가 진짜 소름 돋아. 이게 진짜 커. 근데 어쨌든 여기 못 움직이잖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자식 잡았다 하면 이제 잡으면 이제 기분이 좋긴 해. 잡으면 장수말벌은 유해 동물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인간에 해를 끼치니까 나쁜 놈들이지. 그치. 양봉업자들을 위협하는. 한국에 벌이 그렇게 많았구나. 진짜 나도 몰랐는데 이 일을 하면서 한국에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 제 채널 나와서 좀 많이 얘기해주세요, 그런 거.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벌 잡는 일을 불 끄는 거 말고 가장 많이 했고. 맞아. 그리고 보통 소방서에서 출동 안 나갈 때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다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임도 2명이 있긴 한데, 그냥 보통 막내 때 하는 행정 서무 업무를, 나는 그게 내가 편하더라고. 그거 하는 게 그냥 약간,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어. 그래서 행정 서무 업무.
군대로 따지면 뭐 경계작전 명령서 짜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도 우리 근무 날마다 출동부대 편성표라고 해서 그 출동부대 편성표 이제 짜서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근무 날에는 이 사람은 이 차, 펌프 차면 펌프 차 타고 뭐 물탱크 차면 물탱크 차 타고 뭐 사다리 차면 사다리 차 타고 그런 출동부대 편성하는 행정 업무를 하고 그리고 또 짜잘짜잘한 행정 업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조사해달라 그러면 행정 관련해서 뭐 휴가 관련된 조사도 하고 뭐 우리 초과 근무 하다 보니까 초과 근무 이게 취합해서 초과 근무 실적 집계 내는 것도 하고 또 공무원들 다 들어야 되는 사이버 교육이 있는데 그런 거 교육 다 잘 이수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그래서 쉴 때는 거의 행정 업무 위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녁 먹고는 또 다 같이 거기 체력 단련실 가서 운동도 하고 가끔 너무 피곤하면 그래도 휴식 공간이 있어서 잠깐 쉬기도 하고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외국인 그러겠다. 구독자들은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쉽게 생각하면 역할을 정해주는 거야. 그날 출근을 했을 때 너의 임무는 이거야, 너의 임무는 이거야 이런 거를 정해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게 기본적인 업무. 그리고 그치. 격리 업무, 그 회계 지출 뭐 그런 것도 지출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돈을 이만큼 받아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위에 그 격리 담당자에게 보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방서가 딱 있으면 이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들이 나가서 불도 끄고 벌도 잡고 그리고 사람들 구해주고 도와주는데 그거 말고도 소방서가 잘 돌아가려면 누가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했는지 얼마나 일을 그치. 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교육은 잘 들었는지 체크해야 되고 그치. 그런 일들을 행정 업무라고 하네. 그치. 행정 업무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 너처럼 불도 끄고 말벌도 잡는 사람이 행정 업무도 같이 하는 거야 원래? 근데 이것도 소방본부마다 또 다르대. 내가 듣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출동하는 사람들은 출동만 하고 그 행정 업무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랬거든. 이게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소방서가 크게는 내근 거와 외근으로 나뉘어. 내근은 안에서 행정 업무, 근무하는 사람, 외근은 출동하는 밖에서 사람. 출동하는 사람. 외근 근무자인 거야. 근데 그 외근 근무자도 출동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를 어쨌든 외근의 역할은 이 소방서 내에서 각 출동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그 출동 센터 거를 이렇게 그 각 출동 센터에 나처럼 막내 행정 서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문서를 만들면 그 문서를 이제 내근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내근하는 사람은 그거를 취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소방서가 모아가지고 모아서 그치. 우리 소방서가 하나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걸 이제 하는 거지. 야, 씨, 건이 너는 불도 끄고 벌도 잡고 행정 업무도 하네. 그치. 씨, 에이스네 에이스. 아니야. 막내. 이야, 짬찌라 그러지. 만능 막내. 에이스네. 막내 때 해야 되는 필수 그 뭐랄까 보직 필수 그. 그래? 만능형 에이스 조건희님이시고요. 그래서 불 끄는 거 말고 다른 일들을 할 때는 어떤 특별한 보람이라던가 고충 같은 게 있는 편인 것 같아? 둘 다 있지. 보람도 있고 고충도 있고. 왜냐면 어쨌든 가끔은 이제 구급차도 타거든. 구급대원들이 있긴 한데 구급대원들이 연가를 가거나 어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때 한 번씩 구급차 타는데
나는 이제 보통 운전을 해, 구급차 운전을. 근데 그 환자들 이렇게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응급 환자가 있을 때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현장에서 처치를 할 때 이제 구급 대원들이 하고 나는 도와주는 거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병원에 딱 가서 이제 환자들이 한 번씩 그때 이송해줘서 고맙다 뭐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해주거나, 현장에서도 도와줘서 고마워 이럴 때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구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뭐 벌집 그런 데 가서도 이게 딱 어쨌든 우리 일은 누군가를 도와드리는 일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나서 민원인들이지, 그런 분들, 신고자들이 그리고 고맙다 얘기하면 그래, 거기서 이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 근데 가끔 고충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구급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현장이라던가 그런 데를 가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돼. 현장에서 돌아가시거나. 근데 그럴 때 좀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그렇게 뭔가 썩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심리적으로 나도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닌데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좀 한번 크게 왔던 적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내 마음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심리적인 그런 케어가 계속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그런 것들이 고충이지 아무래도. 그래서 소방공무원들 뭐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제 있는 편이야. 트라우마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 예전에 간호사 하던 친구를 초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경우 같은 걸 종종 접하다 보면 특별히 드는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게 있어? 그냥 한 번도, 나는 사실 한 번도까지는 아니지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엄청 심오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은 되게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했다기보다는 죽음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막 죽음이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고, 또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연적인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출동하는 또 요양병원 그런 데로도 종종 출동을 하거든, 요양병원에서. 그러면 사실 어쨌든 80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니까 그냥 좀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시는구나 하는데, 진짜 아까 그 간호사분 얘기처럼 젊은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 뭐 우리보다 어린 사람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봤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인생이란 뭘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 나는 굉장히 낙관주의자로 살았거든, 사실. 사실 선생님 너도 알듯이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에 그냥 막 장난기도 많고 그냥 막 까불고 막 또 밟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랬잖아. 지금도 뭐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은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뭔가 삶이란 뭘까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삶이란 뭔 것 같아? 삶이란 안에도 내가 종교가 있잖아. 이것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크지 그게. 그치.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냥 딱 그 마음을 갖는 것 같아. 그냥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잘해주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잘 해주면서, 그러니까 막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남지 않으려면 그냥 어쨌든 모든 순간 그냥 최선을 다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좋은 것만 주기에도 사실 너무 시간이 아깝고,
그런데 막 굳이 막 화를 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굳이 누구를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진짜 감사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그래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감사하며 살자. 아, 긍정적으로 살자. 더욱더 원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싶은데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맞아. 진짜 어. 단순하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맞아. 근데 다 그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우리들은. 오, 진짜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이건 되게 무거운 주제다. 맞아. 이 일에 대해서 나도 물론 태영이 너랑도 지금 얘기하지만 어쨌든 다른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랑도 얘기하다 보면 항상 한 번쯤은 무거워지는 것 같아. 한 번쯤은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한 번쯤은 계속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오, 맞아. 주제인 것 같아. 진짜. 맞아. 그렇지. 그래. 너무 음. 짙어지기 전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오케이, 좋아. 예, 그래서 만능형 에이스 권유님께서는 어, 어떻게 어. 어떻게 해서 소방관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 이거는 진짜 나도 내가 소방관을 할 줄은 사실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 나는 소방관이라는 꿈을 가진 게 딱 3년 된 것 같다. 정말 지금이 24년 12월이지. 소방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2020년 12월이니까 4년 됐다, 4년. 이제 좀 서사가 있어. 어쨌든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 복지 쪽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코이카라고 태영이도 이제 갔다 온 코이카 나를 방글라데시로 보낸 기관이죠. 네. 그렇죠. 네. 나는 탄자니아로 이제 갔었는데 탄자니아. 탄자니아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는 원래 군대 전역을 하고 2019년에 전역을 하고 2019년 말에 탄자니아로 가게 됩니다. 탄자니아로 가게 되는데 사실 나는 그쪽으로 계속 하고 싶었어. 국제개발협력 아니면 나는 아동복지에 관심이 되게 많았으니까 이제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처럼 그런 아동복지 관련 기관으로 가고 싶었어. 그래서 코이카에서 어느 정도 경력과 경험을 쌓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2019년 12월에 출국을 했고 2020년이 돼서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렇지. 탄자니아 간지 한 달 반? 두 달? 두 달 됐을 때 설쯤 막 한국에 설쯤에 막 코로나 막 시끄러웠잖아. 나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 그때 난 탄자니아에 있었고 뉴스 보면서 이제 가족한테도 나는 뭐 오히려 탄자니아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한국 그냥 부모님이랑 형이랑 그냥 잘 조심해서 잘 지내. 뭐 대수롭지 않게 끝나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근데 점점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코이카 전 단원 강제 귀국. 그러면서 그때가 약간 인생에서 제일 혼란스러울 때였어. 왜냐면 나는 어쨌든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라는 그 어쨌든 약간의 발목을 잡는 게 있잖아. 군대 갔다 와야 되고 하는. 어쨌든 나도 그런 상황에서 딱 군대 전역하고 이제 코이카 가야겠다. 나 이제 내 꿈을 펼칠 거야. 그 막 기대 막 이만큼 기대하고 막 갔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게 된 거야. 나는 막 해외 복지, 해외 그런 거 막 생각하고 갔는데 딱 이렇게 되니까 그때 진짜 심리적으로 막 너무 힘들었대. 혼란스럽고 난 뭘 해야 되지? 이게 막 솔직히 금방 끝날 줄 알았지. 한국 와서 한 달, 뭐 한두 달 있으면 끝나겠지 했는데 3개월 동안 안 끝나니까 이제 단원 뭐라 해야지? 단원 중단이 아니고 아예 종료? 종료. 그것도 계약 종료도 되고 원래 3개월 동안 일단 대기하면서 상황 봐서 다시 나가는데 갑자기 종료된 거야.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그때
고민하고, 또 코로나도 생각보다 이게 빨리 안 끝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 전공이 이제 아동학 전공이거든.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래, 그럼 전공을 좀 살려서 어린이집에서 좀 일하면서 아이들이랑 좀 있으면서 아이들의 그런 특성도 알고, 어쨌든 이게 또 경력과 경험이 될 테니까 여기서 좀 일을 하면서 다음에 다시 해외 가게 되면 가야겠다, 약간 그 생각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게 돼.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랑 또 너무 달라. 분명히 실습할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단 말이지. 실습할 때 역시 실습과 이 일은 또 완전 다른 거야. 어린이들은 정말 사랑스럽다. 하지만 쉽지 않다. 정답.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운데 평생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외에 갔다가 그렇게 전체 세계 상황이 불안정해서 한국에 온 거잖아.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안정감에 대한 그런 게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래서 어린이집 딱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그냥 해외에 당장 나가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냥 나는 내가 상황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안정적인 직장을 좀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 그만두고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해. 그때 처음으로 원래는 교육행정직 준비를 했었어. 교육행정직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군대 동기랑 대학교 때 알고 지내던 선배가 이제 소방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안정적이면서도 소방이라는 직업이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는 직업이잖아. 그게 나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거야. 일단은 나의 그런 개인적인 안정감도 채워줄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직업이라는 게 그래, 이거면은 꼭 내가 해외에 나가서 또 아동복지 그런 거에 직접 말 그대로 현장에서 하지 않아도 어쨌든 내가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또 아동복지 그런 거는 후원을 통해서 내가 돈 벌면 후원도 할 수 있으니까 후원을 통해서 하면 또 그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제 같이 준비를 했어. 다행히 과목이 5개 중에 4개가 겹쳤거든. 그래서 공부하면서 교육행정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이제 소방을 약간 하는 김에 같이 해서 잘 되면 또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했고, 이거 되면 이거 해야지라는 생각했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 소방 공부하고 있지. 감사하지 진짜.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 소방관도 안 하고 있었겠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코로나 없었으면 나도 해외에 아마 있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맞네. 아마 코이카 1년 하고 그 경력으로 막 코디 있잖아, 코디를 코디네이터. 하든 아니면 YP 지원을 하든 그쪽으로 갔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쪽으로 해서 꼭 코이카가 아니어도 진짜 되게 많잖아, NGO나 개발협력 기관들이. 그치. 난 진짜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진짜 루트도 막 많잖아.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 그래서 어쨌든 소방관으로 진로를 틀어서 소방관이 됐어. 그래서 되고 보니 어떻습니까? 일단 나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긴 해. 왜냐면 난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활동적인 사람이잖아, 되게.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진짜 어쨌든 활동적이잖아. 가끔씩 겁나게 힘들어. 근데 막 가끔씩은
특히 이번 여름에 진짜 힘들었거든. 그래서 다른 거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당연히 들었던 적도 당연히 있지. 근데 가만히 앉아서 막 행정 업무, 사무 업무만 하는 것보다 나는 좀 어쨌든 좀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일단 그건 되게 좀 나랑은 맞는 것 같고, 또 남자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 난 축구나 뭐 족구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어쨌든 우리도 퇴근하면 또 같이 운동도 하고 가끔씩 만나서 축구하고 풋살하고 막 그런 것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이제 그냥 퇴근하면 또 늦게 퇴근하기도 했고 뭐 선생님들이랑 따로 보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밴드를 만나진 않지만 같이 한 번씩 풋살 할래 하면 오 좋지 하면서 풋살 하러도 가고, 저번 주에 막 이렇게 놀았다 그랬잖아. 그렇게 한 번씩 그냥 다 같이 뭉쳐서 놀기도 하고 그런 게 좋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좋은 건 일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 일을 하면서 뭔가 그래도 그래 누군가에게 고마워요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월급 받는 직장에서 보람도 얻고 친구들이랑 하는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진짜 근데 좋네. 진짜 좋은데 피곤해. 왜냐면 밤에 이제 대기를 하니까 집에 가면 항상 좀 첫날은 이제 우리가 근무 스케줄이 지금 모든 전국 소방이 몇 군데 빼고는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퇴근하면 피곤해서 항상 낮잠을 좀 자야 돼. 그리고 이게 직업병의 일종이기도 한데 나는 귀마개 항상 꽂고 자, 이어플러그. 왜냐면 조그만 소리에도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깨게 돼. 그래서 잘 되는. 나는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자는 방만큼은 진짜 막 돈 안 아끼고 최적의 공간으로 꾸며놨거든. 자는 방. 침대 좋은 거 사고 매트리스, 가습기랑 막 암막 커튼이랑 자는 것만큼은 나한테 최고의 조건으로 하고 자. 그게 약간 좋지. 직업병인 것 같아. 귀 무조건 꽂고 자고, 그리고 안대 같은 것도 거의 안대는 아니고 이제 검정색 티 이렇게 안대처럼 이렇게 눈에 이렇게 올려놓고 자. 완전 깜깜하게. 그게 약간 조금 소방관 되고 나서 생긴 잠에 대한 잠버릇? 그렇구나. 낮잠을 자야 하고 잘 때는 귀마개를 껴야 한다. 나는 소방관도 아닌데 왜 그러지? 난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난 그냥 난 사람이 약해서. 아니, 어쩌면 뭐, 태용이 너도 소방관의 피가 흐를지도 몰라. 아니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랑 나는 아니야. 난 그냥 몸이 허약해서 낮잠을 자야 되는 거고. 어쩌면 너에게 맞는 직업일 수도 있어. 됐다. 생활 패턴 어떻게 돼요? 우리 직업인데? 약간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부터 나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건강해지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소방관 안 해도 귀마개 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그러네. 조금 더 인식이 나아지지 않을까? 위안이 좀 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야? 마지막. 주제 있으면 더 해도 돼. 아니야. 그냥 금방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가서. 우리 1시간 놓고 했어. 벌써. 그러네 벌써? 그러네. 진짜 금방 갔네 시간이.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뭐 정확하게 다 알려줄 수 없는 이야기긴 한데 너무 범위가 큰 질문이라, 출동을 많이 다니는 입장에서 일상에서 어떤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지 이런 것쯤은 좀 조심하면 일상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있어. 최근에 있었던 사고라 그냥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건 그거 교통사고인데,
진짜 왜 사고 났는지는 이제 물론 사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 조사도 해야겠지만 핸드폰 운전하다 핸드폰 하는 거 진짜 많잖아. 전방주시 테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아무래도 있단 말이야. 점점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되고 또 요즘 차들은 뭐 기능 좋아서 뭐 차선 유지, 앞차걸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안전을 보조해주는 걸일 뿐이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일단 내가 항상 전방 주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소하면서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나도 가끔 그러기도 하고 그냥 가끔 뭐 핸드폰으로 급하게 뭐 찾거나 할 때 핸드폰 운전하면서 하는데 뭐 핸드폰 안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 핸드폰 하면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난 시골에 있잖아. 이거 사고랑 또 관련이 뭐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시골에 있다 보면 시골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걸 봐. 근데 자녀들이 아무래도 막 요즘은 도시에 많이 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자의 어떤 동의나 아니면 보호자와 동승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 병원에 갈 때도 보호자 연락 됐냐 이거부터 물어보거든 병원 가면.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요즘에는 다들 시골에 있다 보니까 오려면 1시간 넘게 있어야 돼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아까 내가 막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이랑 잘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했다 했잖아.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냥 가족인 것 같기도 해. 그냥 어쨌든 부모님께 그래도 한 번 더 전화 드리고 그냥 한 번 더 찾아뵙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밥도 한 번씩 먹으러 가고 사실 그런 것도 참 인생에서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 왜냐면 아직도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분은 어느 정도 그냥 이제는 익숙한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그 어르신의 죽음을 마주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거는 적응이 안 돼. 그 울음소리와 흐느끼는 그거를 막 나는 그럼 병원 밖으로 나가. 병원 있다가 그냥 그거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아마 평생 안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감정은. 그래서 그냥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냥 가족이든 꼭 가족이 아니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 다들.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자주 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게 좀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아. 근데 나도 진짜 격하게 동의해 그거에.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있는 동안은 최대한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살피시고요. 그럼 항상 가스불. 진짜 근데 가스 밸브 잘 잠그시고요. 사소한 사실 맞아. 사소한 거에서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소방차나 구급차가 있으면 잘 비켜줬으면 좋겠어. 특히 사이렌을 울리거나 차량 경광등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빨간불 깜빡깜빡 거리면 그거는 출동하고 있는 거거든. 응급 상황이라서 그때는 꼭 멀리서부터 들리거나 막 하네 비켜줬으면 좋겠어. 그게 없으면 사실 뭐 다시 현장 활동 끝내고 소방서로 돌아가는 길이거나 아니면 기타 업무 운행을 하는 거라서 그거 없으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사이렌 소리가 들리거나 할 때는 꼭 잘 비켜주면 좋겠어. 절대 안 비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마음을 갖게 해.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나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얘기할 수 없지만 나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긴급이나 응급 상황에서는 비켜줄 수 있으면 무리하게 비키면 이렇게 벨소리가 나. 그 소리 인터뷰 영상에 들어가도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는. 오케이. 뭐 그래서 야 오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많다. 그래 다행이다.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아주 의미 깊은 얘기
다 잡았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역시 저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야, 만능형 에이스 조건이. 아, 아직 멀었지, 아직. 야, 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친구 도와주려고 퇴근 시간 지나고 퇴근 회사에 시간이 남아서. 지났는데도 회사에 남아서 이렇게 녹화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번 시간에 못한 이야기가 있다거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와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